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 김한수 멘토입니다. 오늘 라이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여러분들 라이콤뿐만 아니라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이런 이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에 많은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라이콤 개별적으로만 봤을 때는 전고점을 코앞에 두고 있는 주가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우리 라이콤이 지금 현재 품고 있는 이 재료들에 관련된 앞으로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이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가 4분기에 기대가 되는 이유, 그리고 역사적 고점 갱신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길지 않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상 속도를 여러분들 1.5배속으로 설정해서 들으시면 조금 더 우리 여러분들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다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 라이콤, 자, 일론 머스크 보이시죠? 다시 집중되는 자율주행 테마 관련돼서 이 테슬라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국내 첫 번째로 무인 자율주행 허가가 나왔다라는 소식을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자, 그때 당시 자료가 이거였죠. 올해 6월 달에 국내 첫 무인 자율주행차가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4분기부터 도로를 달릴 것이다 해서 6월 12일자 언론 보도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어요. 자, 근데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 9월 26일 날 바로 지난주입니다. 첫 번째 자율주행 택시가 강남에서 운행이 시작이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6월달 자료를 살펴봤을 땐 이때 당시 시장에 많은 기대감들이 형성이 됐었죠. 자, 근데 정말 실질적으로 무인 이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이 되면서부터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확신으로 지금 현재 수급이 바뀌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강남에서 지금 현재 자율주행 택시의 운행 지역은 요게 지금 현재 강남구인데 이 북부 지역은 아직입니다. 이 남구 지역 부분이 있죠. 대치역, 그리고 여기 삼성동이 있거든요. 삼성동에서 여 강남역, 그리고 요 밑으로 양재역, 요렇게 해서 도곡동,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행이 되고 있다는 점, 시간은 오후 11시에서 새벽 5시까지 지금 현재 무료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자율주행 테마의 급등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또 테슬라예요. 테슬라 이 사이버 트럭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사이버 트럭에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 기능이거든요. 여기에 일부 출시가 되었다. 그동안 시장에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좀 고대를 하고 있었던 사이버 트럭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언제 도입이 될 것이냐, 요거였는데 이게 이번에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 많은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요 어떤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냐면, 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완전 자율주행 요 FSD 기능이 출시가 되었다, 요거 말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탄탄한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을 하기 위한 한 가지 로드맵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라이콤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한번 좀 체크를 해 볼게요. 보시면 우리 라이콤은 99년도에 설립되었고요. 22년도 스펙 합병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중요하지 않고요. 광증폭기, 광송수신기, 그리고 광중갱이 등의 광네트워크 모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주요한 매출은 이 광증폭기와 광송수신기 등의 제품 판매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이 광증폭기 라인업,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라이콤의 사업 보고서 들어가시면 다들 보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그냥 간단히 체크만 하세요. 자, 그리고 이 부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광섬유 레이저의 사업 추진 분야는요, 거리 측정기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거리 측정기는 레이저의 정밀도와 높은 출력 세기, 그리고 대기 중에서의 작은 손실 특성을 이용해서 매우 높은 정밀도를 자랑을 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리 측정의 기술의 응용은요, 자동차의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라이다로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사업 개요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용 라이다의 시장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라이콤이라는 기업 자체가 자율주행 테마에 엮여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체크를 하시고요.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이유를 방금 앞서서 살펴보고 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로이터 통신에서 지난주쯤 발표가 된 자료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테슬라가 이 중국산 커넥티드카 있죠? 중국산 커넥티드카, 즉 자율주행차 아니면 전기 자동차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국산 차량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이제 좀 제재를 가할 것이다 라는 언론 보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글로벌 이 전기차 점유율이 중국산 차량이 굉장히 높은데 미국에서 요거 자체를 좀 제재를 시켜버린다면 상대적으로 우리 테슬라가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온과 동시에 또 같이 나온 게 뭐냐면요. 현대차, 대한민국 기업이죠. 현대차가 구글 웨이모와 같이 차세대 로보택시 관련된 협업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같이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웨이모가 차세대 로보택시를 위한 협업에 나서고요. 이미 이런 두 가지 회사는요. 여러 차례 만나서 관련 논의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현대차 아이오닉5에 웨이모의 6세대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자율주행차 제조를 아웃소싱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미국이 중국산 차량에 대한 100% 관세 적용을 결정하면서 이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구글 웨이모가 중국 기업과 같이 손을 잡으려 했었는데 미국에서 이 중국산 차량에 대한 100% 관세 적용을 때리면서 중국 기업이 아니라 우리 현대차가 좀 수혜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현대차는 대표적인 대한민국 기업인인 만큼 요런 좀 소식들로 하여금 국내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 다양한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사실 가장 최근까지 이 테슬라의 주가가 좀 좋지 못했던 그 이유 자체가 중국 시장에서의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이 좀 지배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테슬라의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다, 이런 좀 테슬라의 중국 시장발 우려감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테슬라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었는데, 자, 가장 최근에 테슬라가 오히려 중국 쪽에서 사상 최고 분기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자동차 업계 등급을 대거 하향했는데 테슬라는 하향하지 않았어요. 자, 보시면 모건 스탠리의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중국 전기차 업체의 부상으로 미국의 완성차 업체와 전기차 업체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일제히 투자 등급을 하향했어요. 근데 테슬라는 예외를 시켰습니다. 이런 이유 자체가, 자,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 자료를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중국에서 사상 최고의 분기 실적을 관측한다, 전망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그동안 이 테슬라가 중국발 매출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이 우려감들을 완전히 그냥 불식시키는 거죠. 완전 종식을 시키면서 오히려 그 우려감들이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좀 치환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수급으로 받쳐주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지금 현재 끼치고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끝판왕 나옵니다. 무엇보다 이제 10월 10일에 가장 큰 빅 이벤트가 일정이 되어 있어요. 바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이제 10월 10일 날,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일주일 남았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가 이제 공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10월 10일까지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에 많은 변동성이 좀 예상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주주님들 꼭 체크를 하시고요. 자, 10월 10일입니다. 꼭 체크를 하시고요. 이런 좀 대내외적인 이런 요건들도 있지만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 라이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플러스 국외 해가지고 굉장히 이 가능성이 좀 많이 열려 있습니다. 보시면, 자,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이라 해서 한 8월 달에 여기 국토부 산하에서 열렸거든요. 자, 근데 주요한 내용으로 보시면 12대 국가전략기술 그리고 50개 세부 중점 기술 중에서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인공지능과 첨단 모빌리티,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 첨단 모빌리티 잘렸는데 바로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이 첨단 모빌리티 부분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자율주행 시스템이 여기 딱 있어요. 그리고 우리 라이콤은요, 여러분들 아까 이 광폭 수신기가 광송수신기와 광증폭기를 좀 주력 생산을 하면서 주력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제가 아까 간단히 언급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차세대 통신 부분도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이런 지금 산업군들을 밀어주기 위한 국가 기본 계획을 이미 딱 이제 만들어 놓았던 만큼 이 테슬라를 필두로 한 우리 자율주행 테마에 약 10월 10일까지는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좀 어느 정도 변동성이 많이 좀 예상이 갑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가 급등세로 미뤄 보았을 땐 그러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 라이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 한번 좀 주가 급등이 나왔던 그 이유 자체도 전부 다 테슬라 관련된 이슈로 많은 수급들이 받쳐 들어왔거든요. 근데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는 로보택시가 여러분들 10월 10일 공개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밀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좀 시장에서 실망 매물들이 많이 좀 출하가 되었죠. 그래서 요 정도 좀 땡겨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이때 당시 많은 실망 매물들이 출하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 121선 근처에선 꿋꿋하게 좀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평선 이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이런 좀 박스권 횡보들을 좀 지금까지 이어가지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테슬라가 이 사이버 트럭의 FSD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을 시킬 것이다 라는 언론 보도와 동시에 오늘 여러분들 20% 넘는 주가 급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전고점 코앞까지 주가 레벨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좀 긍정적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박스권 매물들을 좀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켜주면서 지금의 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윗꼬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고요. 거래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으니까 수급일 동반한 주가 상승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까지 이런 박스권 횡보를 하면서 여기 지금 현재 고여 있었던 매물들을 어느 정도 좀 많이 대부분 좀 소화를 시켜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가장 많은 매물대가 요 구간에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전고점 라인 근처에 이렇게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윗꼬리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래도 요 구간에서 지금 이제 윗꼬리가 달리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여기 이 매물대 구간 근처에서 여전히 저항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오늘 종가 자체를 지금 한참 현재 지금 장 진행 중입니다. 만약에 오늘 종가 자체를 요 매물대 위쪽 근처에서 좀 마무리를 해준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 매물대가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지 라인으로 치환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리고 10월 10일까지 테슬라 로보택시 발표 일정 전까지는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자율주행 테마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수급들이 들어왔다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요 매물대 근처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는지 아니면 좀 밀리는지 요 부분을 단계적인 관점에서 좀 중요한 포커스 두고 투자를 진행하신다면 조금이나마 더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영상 여기까지 좀 정리를 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영상에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업의 김아진 멘토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